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오늘 9월 11일 월요일 순서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네, 저도 주말 아주 잘 보냈습니다. 어제는 축구하다가 상대 같은 팀인데요. 서로 이제 나눠서 운동을 하는데 그 선수가 이제 29인가 30인가 된 선수인데 굉장히 우리 팀에서 아주 빠른 선수입니다. 왼발잡이. 네. 제가 수비를 하다가 그 선수를 막다가 크게 충돌이 있었는데 몸이 붕 날랐다가 딱 떨어지면서 안경도 깨지고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었는데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좀 살살해야 되는데 저도 이 승부욕이 강하다 보니까 그래도 얼마나 좋습니까? 한 23, 4살 차이 나는 그런 동생들하고 같이 공을 차니까요. 근데 아무튼 조심해서 좀 공을 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뉴스들이 되게 많습니다. 오늘은 AI 관련된 뉴스 거의 대부분이고요. 최근에 지난주에 이제 하이닉스 화웨이에 들어갔다 그 역량 이런 것도 간단하게 좀 다뤘었는데 오늘 화려한 부활 화웨이 창가가 중국에 울려 퍼진다. 아침에 저희 회의할 때도 요 얘기 좀 했었거든요. 화웨이의 그전 모델이 나왔던 게 미국의 제재가 있었던 게 2020년 5월부터였었잖아요. 그러면 화웨이를 쓰던 중국인들은 화웨이가 넘버원 거의 우리나라 삼성 핸드폰 같은 존재였었으니까요. 그랬기 때문에 화웨이에 대한 교체 수요가 이번에 아무래도 많겠더라고요. 거기에 정부가 어느 정도의 공무원들 아이폰 쓰지 마라 이러면서 옆에 이제 힘을 실어주는 그런 모양새이기 때문에 그 관련된 걸 다 통틀어서 빠르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휴대폰이 충전이 좀 미리 안 돼 있어가지고요. 배터리가 좀 약해서 빠르게 좀 오늘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AI 반도체 90% 장악한 엔비디아 누가 독주를 막을까라는 부분이고요. 기사를 쭉 읽다 보니까 역시 수익 있는 곳에는 경쟁자가 있구나. 고전학파가 얘기하는 부분이 시장은 수익 있는 곳에 반드시 경쟁자가 들어와서 장기적으로 보면 그 마진이 다 없어진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제일 조심해야 되는 단어가 이번에는 다르다. 그죠? 이번에는 다르다라는 템플턴이 얘기한 가장 비싼 단어는 this time is different. 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위험한 단어 중에 하나가 특히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가는 놈이 계속 간다. 이것도 되게 위험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가는 놈이 계속 가려면 그 강력한 경제적 해자를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죠? 기술적인 그런 장벽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산업 구도상 미국 기업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미국의 큰 밸류 체인에서 우리가 수혜를 받는 그런 퍼스트 밴드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그게 장기적으로 아무리 산업의 성장성이 좋다 하더라도 그 마진이 계속 유지될 거다. 산업이 성장하니까 Q가 계속 늘어나면서 이익이 계속 커질 거다라고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질적으로는 이 경쟁 구도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가는 놈이 계속 간다.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부분인데 엔비디아도 그런 측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전 세계가 AI 반도체 전쟁인데 캘리포니아의 써니베이에 있는 AI 반도체 스타트업인 세레브라스 본사 세레브라스 관계자의 손에는 A4 용지 크기의 커다란 AI 반도체가 들려 있는데 WSE2라는 이름의 이 반도체는 현존하는 세계 최대 크기 AI 반도체라고 하네요. 크기가 중요한 건 아닌데 반도체의 원판인 웨이퍼 한 장 전체를 하나의 반도체로 만들어서 연산력을 극대화했다고 돼 있고요. 샘 올트만 오픈 AI 창업자를 포함한 세계적 투자자들이 7억 4천만 달러 약
9,900억 원을 이 회사에 투자했다고 합니다. 세레브라스의 기업 가치는 41억 달러에 달하고요. 한 55조가 넘고 세레브라스 관계자는 더 작은 공간에 더 적은 전력을 쓰는 AI 반도체를 개발하면 AI와 반도체 산업 전체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네요. 진짜 사진을 보니까 되게 크긴 크네요. 미래 테크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AI 반도체 경쟁이 지금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AI 학습과 연산에 특화된 AI 반도체는 오픈 AI의 챗GPT를 비롯한 생성형 AI의 등장과 함께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미래의 가능성에 머무르던 AI가 실생활에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더 정교한 AI를 만들고 서비스하기 위해서 모든 기업들이 AI 반도체 확보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AI 반도체는 전 세계 반도체 시장 내에서도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이고 가트너는 올해 534억 달러 규모인 올해만 534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60조가 넘는 이 AI 반도체 시장이 매년 두 자릿수 이상 성장을 해서 2027년도에 1194억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이 부분은 여러 번 지금 다뤘었죠. 그죠? 네, 한 150조 시장까지 성장을 하는 걸로 돼 있고 AI 반도체와 이를 생산하는 파운드리 위탁 생산 그리고 데이터 센터 등을 포함한 생태계 규모가 2030년도에는 3,050억 달러에 이를 것이다. 그러니까 한 420조 된다는 거죠. 야, AI 반도체가 미래 반도체 산업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AI 반도체는 미국 엔비디아가 90%를 차지하면서 독주하고 있죠. 하지만 기회는 열려 있는데 엔비디아 의존을 줄이려는 테크 기업들과 엔비디아의 아성에 도전하는 스타트업들이 앞다투어 신제품 개발과 출시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AI 반도체를 구성하는 고성능 메모리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요. 리벨리온과 사피온, 퓨리오사 AI 등 토종 스타트업들의 AI 반도체는 글로벌 AI 대회에서 엔비디아를 뛰어넘는 성능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세레브라스는 현재 전 세계 스타트업 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AI 반도체 업체이고요. 본사는 회사라기보다는 연구실에 가까운 모습인데 실리콘밸리에 있나 봅니다. 라우드룸은 냉각팬이 돌아가는 소리가 요란하고요. 양쪽 벽에는 거대 인공지능 AI 칩이 탑재된 서버들이 가득 진열돼 있고 우측에는 20갤런 규모의 물탱크 6개가 일렬로 장착된 냉각수 펌핑 시스템이 또 보인다고 하네요. 네. 세브라스 관계자는 우리가 만든 웨이퍼 크기의 거대 AI 반도체는 일반 그래픽 처리 장치 GPU에 비해서 연산력이 획기적으로 좋지만 동시에 더 빨리 뜨거워지는 단점이 있다면서 고성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냉각 시스템을 직접 실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난 7월 창사 7년 만에 최고의 성과를 거뒀다고 하고요. 네, AI 컴퓨터 CS2를 아랍에미리트에 수출하는 데도 성공을 했다고 하네요. 네, 그 다음 기사로 또 바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엔비디아보다 1%만 싸도 대박이다 하면서 또 다른 스타트업들이 쭉 나옵니다. 여기 사진에 보면 젠선 황 엔비디아 CEO가 막 앞에 달려가고 있고 바로 뒤에 박성현 리벨리온 대표 그리고 류수정 사피온 대표 그리고 백준호 퓨리오사 AI 대표가 전부 다 한국 분이시네요.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지금 분석한 자료이고요. 경기도 성남시 판교에 있는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 사피온 연구소인데요. 연구소 한편에는 사피온의 AI 반도체
220과 타사 그래픽 장치 GPU 성능을 동시에 비교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장치가 있고요. AI가 사진 수백 수천 장 안에 있는 사물을 구별해내는 작업에서 사피언 X220으로 구동한 AI는 타사 GPU를 기반으로 한 것보다 전력이 52%나 적게 들고요. 속도는 1.6배 빨랐다고 합니다.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작업하는 속도에서도 사피언 반도체가 타사 칩보다 1.6배 이상 빨랐는데 유수정 사피언 대표는 올 하반기 양산 예정인 차기 AI 반도체 X330을 시작으로 챗GPT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것이라고 되어 있네요. 요 밑에 그 동영상이 나오는데요. 제가 동영상 한번 봤거든요. 동영상을 보니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영화에서 무슨 첩보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지금 공항에서 막 범인을 쫓아가는데 이 범인 얼굴을 CCTV에서 하면서 막 이렇게 네모 표시가 막 나오면서 얼굴을 인식하잖아요. 인식하는 것도 다 이런 GPU가 하더라고요. 예, 이런 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지문 수천만 명의 지문을 빠르게 돌리면서 지문이 일치하는 거 찾는 거 뭐 이런 것 등등이 다 이런 게 GPU가 하다 보니까 자율주행도 마찬가지겠죠. 자율주행도 계속 카메라로 사물을 인식하고 저 인식된 사물이 사람인지 아니면 일반 물체인지 빠르게 그 연산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챗GPT뿐만 아니라 나중에 자율주행을 비롯해서 로봇 이런 거에 모두 이 GPU가 필요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지금 엔비디아가 독점하고 있는데 다행히 이 사피언이라는 회사가 비교한 영상을 보니까 와, 이 회사가 나중에 하나의 또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주공산 AI 반도체 성공하면 수십조 매출 가능. AI 전용 반도체 시장은 빅테크 눈높이에 맞춘 제품이 아직 없는 무주공산이다. 구글, 아마존 등이 자체 AI 반도체 개발에 나섰지만 아직 시장을 장악하지 못했고 스타트업들이 내놓은 AI 반도체도 제한적으로만 사용이 되고요. 국내 AI 반도체 기업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성능 좋은 AI 반도체를 내놓으면 충분히 세계 시장을 장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개발한 AI 반도체가 본격 AI 서비스에 탑재되면 해당 업체는 연간 순 매출만 수백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반도체 산업의 급격한 침체 속에 AI 반도체는 업계의 판도를 바꿀 것이다.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국내 AI 대기업들도 이런 스타트업과 손을 잡았는데 네이버 클라우드, KT 클라우드, NHN 클라우드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을 했고요. 리벨리온, 사피언, 퓨리오사 AI 반도체를 활용한 데이터 센터 구축에 나섰다고 하니까 네, 잘 되기를 정말 우리나라의 GPU가 또 세계 시장에 엔비디아를 제끼고 1등이 되는 그런 날이 3년 안에 오기를 바라봅니다. 네, 그 다음 기사는요, 삼성 하이닉스가 장악한 메모리도 호재라고 합니다. AI 반도체가 제 성능을 발휘하려면 고용량, 고속, 특화 메모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1위인 삼성 하이닉스 수요가 늘듯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인공지능 반도체의 부상으로 메모리 중심의 기존 한국 반도체 산업에도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다. 요 기사 다 읽고 제가 이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리고 엔비디아 그리고 전 세계 반도체 장비 1등 회사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그런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네, 설명을 드릴게요. AI 반도체가 제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를 지원하는 고용량 고속 특화 메모리가 필요한데 바로 고대역 메모리 반도체 HBM이죠. 하이 밴드위드의 고대역
반도체 메모리입니다. 현재 HMI 반도체 시장은 세계 메모리 반도체 1위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장악을 하고 있고요.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올 6월 기준으로는 HBM 시장의 약 91%를 하이닉스가 53%, 삼성전자가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2013년 세계 최초로 그때도 하이닉스가 HBM을 처음 내놓았었네요. 미국 엔비디아의 HBM 물량 대부분을 공급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올해 하반기부터 차세대 HBM 양산에 돌입한다. HBM3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까지 요 53%, 38%는 HBM1, 2를 이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생산하고 있고 엔비디아도 그 시장을 생산을 하는데 한 10%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기사에서 아주 중요한 거 제가 하나 발견했네요. SK 하이닉스가 2013년에 DDR 지금 5로 넘어왔잖아요. SK 하이닉스의 HBM3에는 다 DDR5가 넘어왔는데 그 DDR4가 언제 시장이 형성됐나를 보시면 2012에서 13 넘어올 때 DDR4로 이제 시장이 형성이 되고요. 2013, 14, 15년도에 하이닉스가 이익이 많이 나거든요. 그 많이 났던 2015년도에도 주가는 빠집니다. 빠지는데 그때 당시에 DDR3에서 4로 넘어오고 DDR4로 넘어올 때도 똑같습니다. 전력 효율이 좋고 속도가 더 빨라지고 그랬었는데 그때 HBM3를 2013년도에 내놓았었네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2013년하고 14년으로 넘어가기 전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지금. 그런 걸 보면 지난주에 하이닉스가 화웨이에 메이트 60에 화웨이에 칩이 하이닉스에 메모리가 들어가 있더라. 뭐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빠질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답이 나오죠. 반도체 업계에서는 AI 반도체가 시장을 장악하면서 HBM을 만드는 한국의 두 반도체 업체가 장기적으로 이익을 볼 것으로 보고요. HBM 시장이 매년 30% 이상 성장을 해서 2028년에 68억 달러, 약 8조 4천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HBM 시장만 그렇다는 거고요. 반도체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이 팹리스와 설계를 최적화하는 디자인 하우스 등 국내 반도체 스타트업도 AI 반도체의 혜택을 보고 있고요. 2019년 창업한 반도체 스타트업인 세미5는 창업 4년 만에 투자금 2,400억 원을 유치를 했습니다. 애플 수석 연구원 출신인 김노건 대표가 2018년 창업한 AI 반도체 팹리스 스타트업 딥엑스도 내년 첫 제품 양산을 준비 중입니다. 그 밑에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생태계가 지금 삼성전자 파운드리에도 이런 게 호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차세대 AI 반도체 대부분이 7나노 이하 미세 공정으로 생산된다면서 AI 반도체 확장은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새로운 고객 창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또 얘기를 해놨습니다. 주가 우리가 왜 이런 신문 기사를 읽으면서 제가 가끔씩 이렇게 시세랑 뭐 재무제표 이렇게 확인을 하잖아요, 그죠? 기사를 읽으면서 이걸 주가에 어떻게 투자에 적용을 할까 이런 게 뭐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삼성전자도 2015년도에 5% 주가 하락이 있었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2016, 17년에 43%, 41% 오르고 2018년도에 24%나 빠졌고요. 작년에 29% 빠졌잖아요. 근데 19년, 20년에는 44, 45% 그렇게 올랐었는데 이 엔비디아를 잘 보면 이 반도체가 어떻게 움직일지 그 앞으로의 예측이 좀 됩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반도체 중에서 가장 먼저 움직이는 대장양 벨웨더라고 하는데요. 이 벨웨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2018년도에 삼성전자가
빠지고 하이닉스도 빠졌을 때 엔비디아 얼마 빠졌냐면요. 31% 빠졌었습니다. 그리고 22년 작년에 작년에 얼마 빠졌을 것 같습니까? 삼성전자가 작년에 29% 빠지고 하이닉스도 작년에 거의 뭐 한 40% 빠졌죠. 그런데 엔비디아 작년에 얼마 빠졌냐면요. 마이너스 50% 빠졌습니다. 350불에서 100불까지 갔으니까 110불 정도. 실질적으로 이제 고점 대비 저점하면 70% 이상 빠졌거든요. 삼성전자는 96,800원에서 51,000 얼마였죠? 51,000 얼마까지 빠졌으니까 실질적으로는 50% 안 빠졌죠. 고점 대비 연결해서도. 그 부분은 삼성전자는 또 휴대폰 사업부랑 다른 것들이 있기 때문인데 어쨌든 엔비디아가 보면 삼성전자, 엔비디아 그리고 TSMC도 마찬가지입니다. TSMC는 작년에 얼마 빠졌냐면요. 38% 빠졌고요. 2018년도에는 7%밖에 안 빠졌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57%, 2020년도에 88%. 엔비디아는 2019년도에 76%, 2020년도에 121%. 삼성전자는 2019년도에 44%, 20년에 45%. 방향은 똑같습니다. 진폭만 다를 뿐인데 항상 엔비디아가 제일 먼저 치고 가고 그 다음으로 독점적인 역할을 하는 게 AMT라고 했잖아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세계 최대 반도체 회사 주가가 그 다음으로 지금 AMAT의 주가가 자세히 보시면 전고점 돌파하기 막 직전에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메모리는 생산하는 업체가 3개나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마이크론,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그 다음 순서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엔비디아, 그 다음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그리고 그 다음에 TSMC, 그리고 메모리 3사 이런 식으로 주가가 순차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걸 잘 알고 계시면 평생 이 경쟁 구도가 깨지지만 않으면 평생 반도체로 돈 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기사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기사는요. AI 붐에 데이터 센터 건설 사업도 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서브 대여 하는 콜로보 최근에 고속 성장을 한다고 되어 있고요. 데이터 센터 사업이 예전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하고 있냐고요? 물론이죠. absolutely라고 대답을 했네요. 사실 이 데이터 센터에 아까 가트너에 뭐 향후 30년 이상, 30% 이상 성장하고 이런 거에도 항상 저는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공감은 빨리, 신뢰는 천천히. 의심을 해봐야 되는데 의심을 하면서 계속 이 관련된 산업에 크로스 체크를 해야 됩니다. 크로스 체크를 하면서 AI가 정말 저렇게 데이터 센터가 고성장하면 이 AI 센터를 데이터 센터를 지어주는 이 건설 사업도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는 진짜 뭐라고 얘기하는지 크로스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분 얘기가 absolutely라고 누가 이렇게 얘기했죠? 7월 27일 실리콘밸리 산타클라라에 있는 데이터 센터 콜로케이션 업체인 콜로보 본사에서 만난 션 홀츠크넥트 공동 창업자는 AI 붐 이후 데이터 센터 수요가 폭발했고 우리 같은 서버 대여 사업자도 호황이라면서 바로 근처에 두 번째 데이터 센터를 짓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콜로케이션은 지진, 홍수 같은 자연재해에서도 서버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운영 공간을 빌려주고 초고속 인터넷망 및 냉각 시스템 등 서버 운영 관리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일종의 데이터 센터 임대 업체라고 합니다. 콜로버는 2013년에 창업을 했고요. 아까 HBM3 세계 최초 창업했던 연도랑 똑같다 그죠? 24,000제곱피터 674평 면적의
데이터 센터 한 곳만을 운영하다가 최근에 확장을 진행했고요. 가까운 미래에 네바다주 리노에 지금 운영하는 것보다 훨씬 큰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 네바다의 저 밑에 LA 쪽에서 있는 게 라스베가스고 저 위로 샌프란시스코에서 북쪽으로 네바다 북쪽에 있는 게 리노라고 레이크 타워라는 호수 옆에 있는 도시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훨씬 큰 데이터 센터를 구축한다고 되어 있네요. AI와 AI 반도체 붐으로 데이터 센터 사업도 급격한 외형 성장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날 방문한 데이터 센터는 각종 전선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고 서버가 정상 작동 중임을 보여주는 조명들이 깜빡거리고 있고 뭐 등등 쭉 돼 있는데요. 콜로케이션의 경쟁력은 이게 중요하죠. 제곱피트당 전력을 얼마나 적게 소모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콜로보는 처음부터 높은 전력을 사용하는 에어 쿨링 시스템보다는 액체 냉각, 리퀴드 쿨링을 중심으로 전력 소비를 줄이려고 했고 이 덕분에 전력 소모가 더 많은 AI용 서버들이 콜로보를 선호한다고 자기네들의 이제 경쟁력을 얘기를 해줬네요. AI 반도체 업체 세레브레스도 콜로보의 데이터 센터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데이터 센터 사업은 갈수록 확장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미국 조사기관 데이터 센터 호크는 올 1분기에 북미 데이터 센터 공실률이 2.88%에 불과하며 대규모 전력 공급자가 줄어들며 시장 가격이 5에서 20% 인상됐다고 밝혔네요. 대충 이쪽 시장이 또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기사는요. 이제는 AI에서 그 화웨이 좀 알아보겠습니다. 화려한 부활, 화웨이 참가가 중국을 울려 퍼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웨이 3년 동안 당신을 기다렸어요. 10일 아침 중국 베이징 차오양구의 한 사우나에서 50대 남성이 스마트폰의 스피커 기능으로 더 우인 중국판 틱톡이라네요. 중국판 틱톡? 틱톡이 중국 거 아닌가요? 중국 내에 또 다른 틱톡이 있나 봅니다. 더 우인의 애국 방송 채널을 틀자 화웨이 찬가가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 미국 제재 3년 동안 화웨이 폰을 꾸준히 써준 중국인들이 승자라면서 화웨이 완벽하지 않아도 응원한다 등의 격앙된 말소리가 사우나 안을 가득 채웠다고 합니다. 사우나 내부는 휴대폰 반입이 금지였지만 아무도 남성의 행동을 제지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미중 경쟁의 최대 피해 기업이죠. 화웨이가 중국의 애국 아이콘으로 화려하게 부활을 했고요. 지난달 말 지나 러몬도 미 상무부 장관의 방중에 맞춰서 7나노 칩으로 만든 5세대 5G 스마트폰 메이트 60 프로를 출시하면서다. 미국이 기술 제재 수위를 강화하는 와중에도 화웨이가 중국의 업체들과 기술 협업으로 돌파구를 찾아내면서 중국인들이 환호하고 있다. 네, 지난주에도 이 기사 한번 읽었었죠. 중국의 반도체 기술이 한 5년 뒤처져 있을 거다라고 젠슨 황이 얘기했었는데 벌써 7나노를 해버린 거죠. 더윈에서는 사과를 조각낸 다음 화웨이 로고 모양을 만든 게시물도 올라오고 있네요. 화웨이 애플을 산산조각 내라는 의미이다. 밤에도 불이 꺼지지 않는 화웨이 본사 건물의 사진은 화웨이 파이팅이란 제목으로 인터넷에서 빠르게 퍼졌고요. 웨이보에서는 아이폰 15와 메이트 60 가운데 어떤 모델을 선택할 것이냐는 투표에서 메이트 60은 74.6%로 압도적인 선택을 받았다고 하네요. 메이트 60은 출시 이후 3일 만에 온오프라인 채널에서 약 80만 대 이상 팔려서 화웨이의 역대 판매 신기록을 경신했네요. 꼬맹치 애널리스트는 올해 화웨이 스마트폰의 총 출하량이 3,800만 대로 전년 대비해서 65% 증가하고요. 내년에는 6천만 대를 출하해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휴대폰 브랜드가 될 것이다. 와, 65% 성장. 중국 정부도 화웨이에 지금 힘을 실어주고 있죠.
중국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아이폰 사용 금지를 걸렸고 중국 내 아이폰 판매가 500만 대에서 1000만 대 줄어들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올해도 한 2억 2천만 대 정도 애플이 팔려고 했었는데 500만 대에서 1000만 대 정도니까 2억 대에서 10%면 2천만 대인데 1000만 대면 5%다 그죠? 네, 500만 대면 한 2.5% 예,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예, 이런 부분이고요. 샤오홍수, 웨이보 등에서는 화웨이 스마트폰을 띄우고 미국의 대중국 제재를 조롱하는 밈이 퍼지고 있다고 하네요. 가장 화제가 된 게시물은 미국의 러몬드 장관을 화웨이 모델로 등장시킨 가짜 광고입니다. 여기 사진에 나옵니다. 러몬드 장관도 중국에 대해 나보다 더 강경한 상무부 장관은 없었다고 말한 뒤 화웨이의 최신 스마트폰을 들고 포즈를 취하는 장면 이렇게 나왔고요. 다만 화웨이가 자사 스마트폰에 적용한 7나노 반도체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왔고요. 구형 장비로 생산을 해서 수율이 낮고 비용이 높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네. 화웨이가 미국의 제재가 있기 전만 하더라도 중국에서 넘버원 핸드폰 메이커였고 약간 우리나라의 삼성 느낌이었었는데 그 화웨이를 중국에서 제재를 하는 바람에 중국 인민들이 아마 굉장히 이제 좀 뿔이 나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3년 만에 메이트 폰이 나오니까 거기에 애국 소비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아이폰을 못 쓰게 해도 아이폰을 쓰는 사람들은 계속 아이폰을 좀 쓰잖아요. 그래서 아이폰 15도 사고 화웨이도 사서 두 개를 좀 들고 다니는 그림을 좀 기대를 해보고요. 그렇게 되면 그 안에 들어가는 메모리가 훨씬 좀 많이 들어갈 거니까 메모리 시장에도 약간 오히려 득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잠시 해봅니다. 예, 마지막 기사입니다. 임신부로 위장해서 밀수까지 중국 반도체 자력 개발 주장의 실체라고 돼 있고요. 요 다 좀 연관돼 있는 부분이니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오늘 좋은 기사들이 참 많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일단 요거 보겠습니다. 화웨이 새 폰에 하이닉스 칩이 탑재됐고 공개하자마자 미국 반도체 제재를 위반했다는 논란에 휩싸였고요. 스마트폰에 들어간 7나노 반도체를 자력으로 개발했다고 밝혔는데 미국 기술 없이 자체 기술로 이 정도 첨단 반도체를 만들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하고요. 논란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데 메이트 60 프로 내부를 본 결과 또 하이닉스 반도체가 들어가 있는 걸로 확인이 됐고 2020년 트럼프 행정부에서 시행한 제재안에 따라서는 미국 기술이 들어간 반도체와 생산 장비를 수입할 수 없어야 되죠. 하이닉스를 비롯해 전 세계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이 제재의 적용을 받고 있는데 하이닉스는 일단 미국 제재 이후 화웨이에 제품을 공급하지 않았다고 밝혔고요. 반도체 업계에서는 화웨이가 한국이 아닌 제3국을 거쳐서 하이닉스 D램 칩을 들여온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른바 우회 수입이라는 것이고요. 한 하이텍 업계 관계자는 미국 제재로 고사 위기에 처했던 중국 기업들은 수년 전부터 한국, 미국 반도체를 들여오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우회 수입 경로를 구축해 왔다고 하고요. 화웨이의 새 스마트폰에는 미국의 마이크론이나 삼성전자 제품도 탑재됐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중국은 인도나 대만, 싱가포르 등 가까운 국가에 별도 법인을 세우고 이곳을 해외 반도체 우회 수입 창구로 사용하고 있다네요. 주로 AI 개발에 필수로 들어가는 미
엔비디아의 GPU를 수입을 했고요. 해외 기업들이 구매하고 남은 재고를 시장에 내놓으면 중국 판매상들이 이를 사들여서 선전 등에서 판매하는 식이고요. 서류상으로는 반도체 기업이 중국에 직접 판매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미 정부도 적발하기 힘듭니다. 이런 우회 수입을 통해서 반도체 생산 장비도 미국 몰래 들여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말레이시아가 지난해 글로벌 3대 반도체 장비 수출국인 미국, 네덜란드, 일본에서 수입한 반도체 장비가 5억 8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해서 120% 증가했는데요. 공교롭게도 같은 해 중국이 말레이시아에서 들여온 반도체 장비 규모가 또 5억 9천만 달러로 늘었다고 합니다. 말레이시아가 반도체 제조 기반이 거의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중국의 우회 수입이 의심되는 대목이라고 합니다. 예, 쭉 읽어보면요. 밀수나 우회 수입은 해에서 남는 반도체 재고를 들여오는 탓에 물량이 상대적으로 적고 정상가의 2배 웃돈을 또 줘야 한다네요. 이 때문에 올 들어서는 아예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엔비디아 AI 칩을 사용하는 미국 기업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국 기업이 또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미 제재가 더 촘촘해질 듯 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중국의 반도체 우회 수입과 클라우드를 통한 AI 칩 서버 접근으로 대중 제재가 무력해질 위기에 처하자 제재 강화를 추진하고 있고, 엔비디아는 최근 미 정부로부터 자사 GPU 칩인 A100과 H100을 중국뿐 아니라 중동 일부 국가에도 수출하려면 별도 판매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통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영국 텔레그래프는 중동이 아닌 중국을 겨냥한 제재 조치라고 분석을 했다네요. 또 미국 정부는 중국이 미국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추가 제재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 기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배터리가 좀 간당간당해서 좀 빨리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댓글 남겨주신 73세 누님이라고 해야 되겠죠. 네, 비타민 많이 먹으라고 했는데 확실히 비타민 먹고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비타민 꼬박꼬박 챙겨 먹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한 주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석을 동시에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참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겸비를 했을 때 정말 투자의 고수가 되고 강세장에서 돈을 벌 수가 있고 약세장에서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